그 대신 문제는 한국사에서 아까 진보인지 보수인지 본인 확인돼요? 머리 아프죠? 진보예요, 보수예요? 왜 진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보를 할 때 왜 진보인지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진보예요, 보수예요? 혹시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 명확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상도에 종갓집이 하나 있어요. 비유로서 알기 쉽게 그림 하나 넣었습니다. 실화는 아닌데 이 종갓집 한 400년 된 종갓집이에요. 근데 아들이 둘이 있었어. 늘 종갓집에서는 걱정이 뭐예요? 대를 잇는 것이죠. 종갓집의 기준에서는 자식들이 빨리 결혼해가지고 대대손손 가문을 이어야 된다 하는데 이 아들 둘이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둘이 생긴 거예요. 아들과 두 며느리는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갓집에 계신 종부, 시어머니가 되겠죠. 다 고민한 거예요. 자, 그럼 종갓집에서 이 며느리 둘이가 있을 때 뭘 제일 가르치고 싶어 할까요? 종갓집은 제일 큰 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렇죠? 봉제사. 이렇게 지금의 기준에 종갓집을 기준으로 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제사할 때는 반드시 연결되는 것이 뭐냐? 음식이죠. 그러니까 종갓집 김치라는 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들한테 우리 며느리들한테 우리 대대로 이어내려온 그러한 음식의 비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소술대문을 지나서 이 소술대문을 지나서 차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며느리 둘이 들어오니까 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근데 그 사랑채 지나서 안채 지나서 뒤로 들어가니까 뒤에 뒷마당이 나오겠죠, 종갓집에. 그 뒷마당에 종갓집에는 뭐가 있어요? 예, 장독대가 있어요. 장독대 없는 종갓집은 없어요. 그래서 장독대 위에 보니까 장독이 수십 개가 쫙 깔린 거야. 예. 자, 그리고 며느리들 기분 좋았겠죠? 야, 이렇게 많은 음식들이 있으니 참 행복해라고 했겠어요? 아니죠. 내 인생 조졌다. 평생 내가 장독대 운전하다가 내 인생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며느리들의 마음은 알지도 못한 채 이 종부께서는 종갓집 종부께서는 하나하나씩 뚜껑을 열면서 음식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김치를 담는 곳이다. 옆에 보니까 간장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이 간장을 담는 것은 150년간 이어져 내려온 아주 비법이 깊고 맛이 깊은 간장이다. 그런데 우리 맨날 아기들은 이 간장 비법 그대로 이어받아서 대대로 물려줘라 이렇게 했어요. 그 옆에 가니까 또 된장이 나와요. 이 된장이 시커먼 거야. 먹된장. 근데 또 자랑스럽게 이 된장을 보면서 이 된장은 우리 집에서 200년 된 비법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된장 비법도 꼭 다음엔 그대로 배워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딱 가면서 자랑스럽게 마지막에 딱 연 것이 뭐냐면 고추장이었어요. 고추장을 딱 여니까 위에 망사가 딱 쳐져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고추장 풀어 간 기억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이 드시면 그죠? 밥 먹을 때 가면 장마 지나고 나서 점심 먹을 때 되면 할머니가 야 고추장 좀 퍼와라 하면 아주 싫었어요. 왜냐하면 뚜껑을 뒷마당까지 가서 뚜껑을 탁 열면 채가 나와요. 그물이 벌레들 못 들어가게. 근데 그걸 탁 열면 바로 빨간 게 안 나와. 그렇죠? 허연 게 나오기도 하고 시커먼 게 나오기도 해요. 여기에 내가 실제는 없지만 된장에는 나오지만 고추장에도 있다고 치고 그다음에 가만히 보면 빨간 데서 뭐가 하얀 게 꼬물꼬물해요. 그게 뭐죠? 구더기. 파리가 알을 놓잖아요. 그런 거 다 걸려내서 가져오는 게 참 싫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종부께서 딱 뚜껑을 열고 채를 딱 걷어내니까 허연 곰팡이가 쓸어 있고 옆에는 시커멓게도 또 산화가 돼가지고 고정이 시커멓기도 하고 그 안에서 빨간 게 꼬물꼬물한 게 뭐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 순간 이 며느리들이 진중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둘째 며느리가 어머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며느라, 우리 집 이 고추장이야말로 300년 동안 이어내려온 비법이다. 우리 집에서 가장 자랑하는 고추장이고 이 동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이만한 고추장은 없다. 그러니 우리 며느리 아기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비법을 그대로 배워서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대대로 이어줘라 이렇게 했어요. 큰 며느리는 가만히 있었어. 마음에 안 들었지만 왜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런 감각이 살아야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아요. 큰 며느리는 재산 상속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둘째 며느리가 식품영양학과 출신이에요. 알죠? 종갓집과 식품영양학과의 대결.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배운 걸 이제 발휘해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 이거 너무 비위생적이고 낭비가 심해요 그랬어요. 이것을 종부집 버전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어머 더러워서 못 먹겠어요 버려야 돼요 이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싸움이 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냐, 고추장에서 원래 이렇게 벌레도 좀 생기고 곰팡이도 좀 쓸고 이렇게 해야 맛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니까 며느리는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대학에서 배웠을 때 이건 너무 낭비가 심하고 비위생적이고 해롭답니다 얘기해서 싸움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점잖은 종부께서 결국 화가 나가지고 닥치고 시킨 대로 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둘째 며느리도 만만치 않았어요. 신여성이야. 나는 이렇게 더러운 거 내 새끼 못 먹여. 난 앞으로 내 새끼 고추장 안 먹일 거야. 뭐 먹일 건데? 했더니 케찹 먹일 거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때 바로 고추장과 케찹이 보수와 진보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보수는 뭐냐?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것. 알죠?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것을 앞으로도 이어가야 된다.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과거가 아닙니다. 진보는 이대로 못하겠다는 거죠. 바꿔야 된다. 이게 진보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진보도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급진 진보와 온건 진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싸움이 벌어지니까 큰 며느리가 야단 났거든. 첫날부터 싸우고 있으니까 영 모양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큰 며느리가 아이고 어머니 고정하세요. 어머니 좀 고정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동수한테도 동수도 좀 참아. 이렇게 어른한테 대드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냐? 어머니 그러지 말고 뚜껑만 바꾸면 안 될까요? 위생 뚜껑으로. 여기 신식 뚜껑이죠? 옛날 장독 뚜껑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벌레가 안 생기잖아요. 요거. 즉 보수는 있는 그대로 간다라고 했어요. 근데 급진 진보는 뭐냐? 케찹으로 가겠다 보죠. 고추에서 토마토로 바뀌어버렸죠. 완전히 질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급진 진보예요. 그러면 온건 진보는 뭐냐? 고추장은 이대로 두더라도 곰팡이가 많이 쓰고 벌레가 쓰고 낭비가 심하니까 위생 뚜껑을 새로 개량해서 만들자. 이해가 겠습니까? 이게 부분적 개량이에요. 이게 온건 진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보수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 이해가시겠죠? 그다음에 진보는 세상을 바뀌어야 돼. 근데 뭐냐? 부분적으로 바꾼다. 이것이 이제 온건 진보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바꾼다. 이것이 바로 급진 진보예요. 이제 수구가 남았어요. 자, 그럼 이렇게 보십시다. 그럼 도대체 수구는 뭘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선 제가 볼 때는 수구를 다루기 전에 수구는 별종이기 때문에 진보 보수하고 다른 틀에서 다뤄야 돼요. 자, 물어볼게요. 진보가 더 도덕적이에요? 보수가 더 도덕적이에요? 도덕적 가치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마도 우리들 부모님들이 보수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더 부도덕하다고 생각할 수 없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보와 보수는 각각마다 자기 자신의 도덕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누가 더 노력해야 된다? 진보가 더 자기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대체로 보수가 가진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합의본 도덕이잖아요. 근데 진보는 뭐죠? 새로운 도덕을 가져올 때 뭐죠?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뒤에 계신 분 본인은 진보예요, 보수예요? 어떤 면에서 진보고 어떤 면에서 보수가 참 문제예요. 내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자기 자신을 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들어보니까 이게 참 이상한데요. 혹시 그 뒤에 분 따님이 있다고 치고 22살쯤 됐는데 이러면서 엄마 나는 아무래도 내 결혼 상대는 여자가 적성에 맞는 것 같아. 어때요? 기뻐요? 슬퍼요? 당혹스러워요? 네. 단호하게 얘기하시네 두 분 다. 예를 들면 이 두 분이 어쩌면 진보일 수 있어도 결혼가에서 딸이 볼 때 보수적일 수 있죠. 그렇잖아요. 딸이 문제 제기할 거예요. 엄마 아빠는 늘 뭐냐면 수구들 잡고 보수들 없애고 진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내 결혼을 할 때는 이상하게 보수적이야. 엄마 잘 몰라? 일부 일체제도 알고 보면 몇백 년 안 된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완전한 일부 일체제라는 것은. 그리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있잖아. 왜 꼭 내 결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개입을 해야 돼? 그 성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왜 안 해? 엄마 아빠는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 사회에서는 진보 보수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고추장에도 진보 보수가 있고 그다음에 도덕은 진보와 보수 다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한국의 진보는 뭐가 문제냐면 새로운 도덕률을 가졌을 때 이상한 습관이 보수는 더 도덕적이지 않다고 믿고 있는 게 오해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한국 보수의 윤리는 교과서에 나온 윤리잖아요. 그건 오랫동안 합의된 거예요. 근데 진보는 이런 새로운 윤리를 가지고 들어오거든. 그래서 먼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진보일수록 새로운 변화를 도입할 때는 그만큼 타인에 대해서 배려하고 조심스럽고 더 성찰하고 도덕성에 대해서 유념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는 누가 더 도덕적이냐 아니고 누가 더 도덕적이냐 노력하는 사람들이 타인의 제3자의 마음을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대신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아까 진보인지 보수인지 본인 확인돼요? 머리 아프죠? 진보예요, 보수예요? 왜 진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보를 할 때 왜 진보인지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진보고 어떤 때는 보수다. 이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한마디 이야기하자면 저는 이게 한국 사회가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이 의외로 없더란 얘기예요. 고추장 가지고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결혼관 가지고 나눌 수도 없어요. 한국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나눈다고 할 때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잣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남녀노소라든지 그다음에 종교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어떤 거와 관계없이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 하나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진보와 보수의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나는 이렇게 본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대통령까지 적용되는 게 뭐죠? 헌법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합의할 수 있는 최고치의 가치는 헌법이잖아요. 그죠? 이 헌법만은 누구도 부정 안 하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헌법이야말로 진보 보수를 나누는 기준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헌법이 총 몇 조입니까? 헌법이 부칙을 빼면 130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해.
왜 문제가 발생하죠? 1조에 대해서도 진보 보수 수구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2조에 대해서도 해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진보 보수만 나누더라도 130조면 진보 보수하면 260여 가지의 진보 보수가 나올 수 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 가지고도 안 되더란 거예요. 헌법의 모든 조항에 대해서도 찬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 헌법도 안 되는데 다행히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우리 헌법의 앞에 뭐가 있죠? 1조 앞에 헌법 전문, 영어로 하면 프리페이스라고 하잖아요. 머리글. 헌법 전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서문이 바로 전문이라고 하잖아요. 헌법 전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헌법 전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헌법 전문은 처음 나온 게 새로 나온 게 아니라 1948년 제헌 헌법이 만들어질 때 헌법 1조부터 쭉 만들려고 했더니 그때 이승만 그 당시 국회의장이죠. 국회의장이 우리도 헌법 앞에 이 헌법의 1조부터 130조를 기본적으로 규정짓는 하나의 가치관을 만들자. 이해가시겠죠? 기본 틀을. 그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헌법 전문을 만든 거예요. 다행히. 근데 이 헌법 전문의 내용이 길지만 이렇게 됩니다. 유구한 반만년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렇게 시작돼서 뭐죠? 첫 번째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보통성을 계승하고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로 뭐죠? 1960년 불의에 한간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해서 민주정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냐면 조국의 민주개혁은 나중에 들어간 거지만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해서 마지막은 뭐냐 평화통일정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뭐죠?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주독립사상, 그다음에 민주사상, 그다음에 세 번째 평화통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헌법의 3대 정신이에요. 몰랐다면 지금 아시면 됩니다. 근데 또 문제가 발생해. 뭐죠? 또 세 개잖아. 그렇죠? 한 개만 있어야 되는데 뭐죠? 하나는 자주독립과 민주와 평화잖아요. 그죠? 세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6가지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가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뭐가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기억하시죠? 기독교에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3대 그죠? 정신으로서 기독교 3대 정신. 근데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요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헌법에서도 자주와 민주와 평화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놀랐어요? 그 중에 제일은 헌법 1조가 되니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헌법 1조가 바로 자주 독립이냐 민주냐 평화 통일을 할 때 이 세 가지가 무엇이 어떻게 되는다면 그것은 헌법 1조에 들어간다. 이해가시겠죠? 그럼 우리나라 헌법 1조는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가 나왔었잖아요. 1조예요. 아하,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선조들은 헌법 1조를 민주공화국으로 했느냐 하면 일제시대 때 자주 독립을 해서 독립국가를 만들더라도 독재국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방 후에 이승만은 그 약속을 버린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 후에 우리가 조선의 왕조, 중세의 왕조 체제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일제의 식민지 노예로 있다가 이제 독립운동에서 만들어질 나라는 뭐다? 독재국가로 가거나 대한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민주의 가치 속에서 독립이 이루어져야 된다. 따라서 우리들의 독립운동은 단순하게 일본에 대해서 자주 독립하는 게 아니라 뭐죠? 민주국가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3.1운동 정신은 뭐예요? 상해 임시정부가 민주공화국이죠. 그래서 민주공화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앞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더라도 독재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바로 헌법 1조는 모든 것은 민주적 가치에서 독립과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헌법 2조부터 130조까지 뭐예요? 전부 다 뭐예요? 어떤 해석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헌법 제2조부터 130조까지는 아주 쉽게 말하면 등기부 등본 이야기예요. 즉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있어요. 국가가 있어요. 이 땅의 주인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2조부터 130조까지 뭐냐?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권리를 다 썼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헌법은 뭐뭐 하지 말라가라 2조부터 130조까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왜 주인인가를 일일이 소준 등기부 등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권리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쓴 것이 바로 헌법이다. 이걸 어기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 준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독재 정권한테는. 우리가 주인인데 왜 우리 말 안 듣냐 하는 게 그런 얘기에서 나온다. 네, 자 그럼 또 질문할게요. 저쪽 갈게요. 예.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진보예요, 보수예요, 수구예요? 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진보가의 가치가 결코 아닙니다. 이건 보수의 가치예요. 우리가 왜 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민주공화국을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자체가 정상사회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언제 처음 시작됐어요?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하면서 김희독립 선언문이 나왔잖아요. 그죠? 대한독립 선언을 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독립국가가 된 거예요. 원래 19년 3월 1일 날 독립 선언을 했잖아요. 독립을 선포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가를 만들어서 정부를 수립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땅이 없고
일본의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상해 망명지에서 1919년 4월 11일 날 국회를 만들었어.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임시어정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1919년 4월 1일 날 임시어정에서 임시헌법을 만들었어요. 그걸 임시헌장이라고 해요. 이 임시헌장에 따라서 4월 13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 이해가시겠죠? 이게 헌정 절차를 가진 거예요. 이때 뭐예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 1919년 4월 11일 날 공포됐을 때 뭐죠? 제1조가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제가 왜 고추장 얘기한 줄 알겠죠? 내후년이면 2019이 되면 100년 되잖아요. 즉 대한민국에서 민주공화국은 100년 된 고추장이다. 이해가겠습니까? 세상스러운 게 없다. 그래서 1919년에 이때 얘기되고 난 후에 어떠한 독재 정권도 이 헌법 1조만은 바꾸지 못했다. 이해갑니까? 깽판을 칩다 하더라도. 예, 그런 점에서 바로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다 한 것은 19년이니까 100년 된 고추장 따서 보수의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다 응용 문제. 그럼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할 때 이 민주공화국이란 이 원칙 속에서 진보 보수 숙을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앞에 어렵게 얘기해서 왜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안 하고 이렇게 논리적인 거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수구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거 개념을 잡아야 향후 5년 문재인 정부의 전 미래가 어떻게 가는지가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헌법 1조에 따른 것들은 현재 지키자 하면 보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작년 촛불은 큰 틀에서 민주공화국 수호였어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다 반칙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진보는 뭐냐? 이거예요. 온건 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헌법을 자세히 봤더니 정치적 민주주의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다. 헌법 조항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리고 뭐죠? 1인 1표주의라든지 보통 비밀선거라든지 집회 결사의 자유라든지 4대 권리 있지 않습니까? 쭉 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진보가 볼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 우리나라 헌법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서울역은 한 번씩 가보셨죠? 서울역. 서울역에 가면 누가 늘 지키고 있어요? 예, 노숙자. 노숙자라고 하시면 안 돼요. 15년 전에 노숙자에서 노숙인으로 격상됐어요. 노면서 사람으로. 자, 그럼 그분도 공화국의 시민 맞죠? 그럼 가서 한번 악수를 해보세요. 선생님이 가셔가지고 정말 공화국의 시민이 맞다면 가셔가지고 그 노숙인들 앞에 가서 술 먹고 쓰러져 있는 분한테 가서 툭툭 친다. 어이구 민주공화국 시민 반갑습니다. 악수 한번 해볼 용기 있어요? 후환이 두렵죠? 병이 날아올지 뺨이 맞을지. 거기에 거짓말이 있다고 보는 게 진보예요. 분명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누구도 서울역에 가서 노숙인들 술 먹고 뒹굴어도 신고 안 하잖아요. 경범죄라고. 근데 서울역에서도 없는 사람이잖아. 노바디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그 사람 투표권이 있어요. 민주시민의 선거 맞습니다. 근데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여기에 민주주의의 함정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 민주주의는 단순히 내가 대통령 뽑고 선거하고 너와 내가 동등하다고 해서 민주시민이 아니구나. 적어도 하나의 공동체가 민주사회라면 민주시민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와 품위가 유지돼야 한다. 이해갑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게. 투표권에서 뭐 하냐는 거예요. 노숙인들에게. 이런 분들이 지하철에서 자고 겨울에는 지하철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라면 박스 놓고 잔단 말이에요. 남산 기슭에서요. 저희들이 걸어가 보면 눈길을 걸어가면 라면 박스가 일어나요. 실제 체험했고 저도. 이런 분이 어떻게 공화국 시민이 됐단 말입니까? 거짓말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민주공화국이라면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서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식주라도 기본소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 이해가시겠습니까? 이러려면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사회적 약자가 너무 배려가 없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평등의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서 공동체가 책임져야 되겠다. 근데 그걸 누가 가지고 있다? 소수의 재벌이 가지고 있지 않냐? 소수의 재벌이. 그렇죠?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돈이 가득 차면 밑으로 낙수가 져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도 낙수 효과를 볼 것이다. 받아먹을 수 있다 했어요. 근데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낙수 효과가 있었나요? 방수처리해서 돈이 안 내려왔잖아요. 그죠? 낙수는 아니고 방수처리해서 그냥 그득 차 있잖아요. 이거 구멍 뚫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재벌 개혁이 되고 그다음 뭐죠? 세금으로 하자면 이것이 조세 정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념적으로 얘기하면 경제 평등이 된다는 얘기죠. 이걸 아셔야 뭐죠? 이해가시겠죠? 즉 형식적인 1인 1표가 아니라 실제 공동체의 성원들이 집이 없어서 쫓겨나야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리저리 다녀야 되고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도 못하고 3포 세대에서 7포 세대로 가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민주주의냐. 그걸 위해서는 최소한의 의식주와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사회다.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해서는 뭐냐. 패러다임을 바꾸자. 그래서 경제 정의라는 부분에서 재벌 개혁이라든지 평등의 개념이 온다. 이게 온건 진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바로 우리는 그 사회로 돌입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최초로 공주에 천명된 게 밥이 민주주의가 되고 민주주의가 밥이 돼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렇게 해석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지는 어떻게 돼? 복지는. 지금까지 복지는 뭐랬어요? 과거의 정당들은. 복지를 시혜라고 했죠. 국가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주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라 이젠 달라진 거야. 복지는 시민의 권리고 국가의 의무다. 이해갑니까? 돈 없다고 부모 안 보시면 되겠냐. 이해가시겠죠? 그런 사회로 가는 것이 온건 진보예요. 그 급진 진보는 뭐냐?
안 된다.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사적 소유, 개인적 소유에서는 불평등은 해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예 뭐냐 불판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새로운 체제로. 이러면 급진 진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길게 얘기했지만 보수라는 것은 현재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온건 진보는 그 속에서 경제적 평등을 매개로서 삶의 조건을 보장해줘야 된다. OECD 국가답게. 그 급진 진보는 아예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혁명이 필요하다면 급진 진보가 돼요. 그 수구는 뭘까요? 수구는 겪어보셨어요. 작년이나 혹시 그 세월호 때 집회 나가면 꼭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 나이 드신 분이 많아서 그렇지 제가 세대별 유화감을 조성하는 거 그것은 아닌데 나이 드신 분이 많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여고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집회하고 있으면 딱 보고 저놈의 새끼들 옛날 같으면 우리 각하 때 있었으면 그냥 3층 대교 때 싹 보낸다. 이해갑니까? 집회하고 있으면 저희가 3층 교육대 싹 보내버리든지 아니면 탱크로 깔아 뭉개야 된다. 또는 뭐죠? 각하 때가 좋았지 하는 사람들이 바로 수구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각하는 뭐예요? 전두환 때가 좋았지. 그죠? 어떤 사람은 박정희 때가 좋았지. 어떤 사람은 이승만 각하가 좋았지. 동상 세우고 있잖아요. 더 미친 놈은 뭐예요? 덴노해가 반자의 한 놈도 있죠. 천황폐하 만세. 그때가 좋았지 옛날이 더 좋았지가 수구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옛날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에서 한국에서 진보하고 보수 수구를 보니까 우리가 착시가 있는데 보수 바로 현존하는 헌법 1조의 기본 가치를 지지하고 유지하자예요. 내용을 확장하자. 아까 경제평등, 바비민주주의. 바비민주주의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그렇죠? 네. 체제의 전환. 수구는 뭐죠? 옛날이 더 좋았지. 전두환 살인마잖아요. 그죠? 헌법 1조 파괴범 아닙니까? 박정희 쿠데타 했죠? 이승만 4.19로 쫓겨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좋다고 할 때 그건 뭐죠? 옛날이 더 좋았지는 알고 보면 헌법 1조를 형식적으로 승인하지만 실제 헌법 1조 부정하는 세력. 한마디 하면 수구는 뭐냐? 헌법 파괴 세력이에요. 이걸 정확하다. 예, 그러면 한국 사회가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계산을 제가 해봤어요. 제가 왜 고추장부터 시작해서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알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다음 편은 보수라는 기득권이 정권 유지를 위해 써왔던 전략은 빨갱이였다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당부터 지금까지 왜 종북차파다 빨갱이다를 반복해서 언론에 뿌리는지를 고려대 한국역사연구소의 박한용 교수님의 강의로 이어보겠습니다.